밤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 정작 눈은 말똥말똥해지는 날이 많아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누우면 금세 잠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깨어있는 날이 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은 뒤부터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들 하죠. 저는 지난 28년간 중년 여성의 수면, 장애와 호르몬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김성민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갱년기 여성분들과 상담하며 불면증이 단순히 잠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흔드는 중요한 건강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다는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몸속 호르몬의 균형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민감해진 마음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몸과 마음은 더 쉽게 긴장하게 되고 밤마다 머릿속은 잠시도 쉬지 못한 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하는 불안감이 쌓이면서 그 자체가 또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불면의 원인을 하나씩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우리 몸은 다시 잠드는 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나의 일상 습관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은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은빛 생활 건강에서는 매주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건강 채널과 함께 하세요.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수면 문제와 불면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잠 때문에 하루가 무너진 날이 있으셨나요? 나만 그런가 싶었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났던 70세 박순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님은 5년 전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결국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님이 제게 오셔서 상담을 받고 난 뒤 단 3가지 작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석 달 만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10분간 쬐는 것, 저녁 8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5분간 깊은 호흡을 하는 것, 이 3가지였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박순자님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는 순간 다시는 못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면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습관을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면 가장 결정적인 실천법을 놓치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전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단 하나의 습관, 이게 수면의 스위치를 ON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은빛 생활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게 하는 응원입니다. 자, 이제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하세요. 박순자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를 주기로 잠들 준비와 깨어날 준비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 주기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온 조절, 기분 유지, 수면 리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전체 리듬을 부드럽게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갱년기에 들어서면 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동안 조용히 맞춰져 있던 여러 생리적 리듬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어도 체온이 잘 내려가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도 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려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67%가 이런 야간 발환과 체온 조절 문제로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갱년기 불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호가 약해지면 몸은 밤이 와도 깨어 있으려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밀려왔는데, 이제는 그 졸음 스위치가 잘 눌러지지 않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온 변화가 잦아지는 열감, 즉 안면홍조나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같은 감정 변화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낮 동안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사소한 생각들이 커지고 몸의 작은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잠을 방해하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영희님은 밤만 되면 낮에 있었던 자잘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영희님께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종이에 그날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져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모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며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수면을 회복하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몸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전보다 걱정이 많아졌어, 별일 아닌데 괜히 마음이 불안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정서적인 변화 역시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분을 조절하는 뇌 속 화학물질의 균형도 흔들립니다. 쉽게 말해 몸속 기분 조절 스위치가 예전만큼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요동치고 마음이 예민해져 잠자리에 들어도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꼭 잘 자야지라는 생각조차도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누워서 잠이 오지 않으면 왜 나는 잠을 못 자지 하는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이 다시 긴장을 불러 잠을 더 방해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마치 잠이라는 문 앞에 불안이라는 자물쇠가 걸려버린 셈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억지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이 긴장돼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자기 인지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마음 챙김만으로도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몸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아주 작은 한마디지만 뇌는 그 말을 들으며 긴장을 풀 준비를 합니다. 또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 몸은 쉬는 상태로 들어가고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최순덕님은 밤마다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잠들기 전 5분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깊은 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신 후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최순덕님은 이제는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렇듯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결국 더 좋은 수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그 신호를 자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밝은 조명, 늦은 저녁 식사,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 등은 모두 뇌가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핵심은 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호를 몸과 뇌에 보내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불을 끄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뇌는 이 시간엔 쉬어야 한다는 리듬을 기억합니다. 불면이 심할수록 수면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조명은 밝은 백색 등보다 노란빛의 부드러운 조명이 좋습니다. 노란빛은 뇌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은 최소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수록 잠의 신호는 강해집니다. 한국수면학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잠자기 직전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52분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온도와 습도도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몸은 스스로 열을 식히려 하면서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침구도 통기성이 좋은 천연 소재를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의 습관, 즉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는 향기로운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뇌는 그 과정을 잠에 드는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한미숙님은 매일 밤 10시에 라벤더 향을 뿌리고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는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를 못 느끼셨지만 2주가 지나자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온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반복된 신호는 뇌에 강력한 학습 효과를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잠이 잘 오지 않더라도 괜찮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바로 몸을 이완시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준비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움직임에 따라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수면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밤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의 식사와 활동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면서 몸의 균형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커피뿐 아니라 홍차, 초콜릿, 심지어 일부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처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 수면연구소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섭취는 밤 수면의 질을 평균 38%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위장을 자극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으로 마무리하세요.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적절히 들어있는 저녁 식단은 혈당 변화를 완화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구운 생선과 채소, 두부나 달걀찜 같은 단백질 음식은 밤에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미경님은 밤에 라면이나 빵을 자주 드셨는데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단을 두부찌개와 나물 중심으로 바꾸신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식사의 내용과 시간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온 조절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수면을 돕습니다. 단, 격렬한 운동보다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해질 무렵의 산책은 빛을 통해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대한체육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 산책을 꾸준히 한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42분 늘어났고 수면의 깊이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마친 뒤 따뜻한 샤워로 땀을 씻어내고 부드러운 옷으로 갈아입는다면 몸은 이제 쉬어야 할 시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뇌와 몸은 점점 밤에는 쉬는 상태로 돌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식사와 운동 습관은 수면을 돕는 기본 토대입니다. 이제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생활 패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을 잘 자고 싶다고 말할 때 사실 그 시작은 아침에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침에는 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면 뇌 속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낮 동안 활력을 주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즉, 낮에 햇빛을 잘 받아야 밤에 깊이 잘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일본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15분 이상 햇빛을 쬐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불면증 발생률이 56% 낮았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도 리듬 유지에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는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달걀, 두부, 견과류, 바나나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몸이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는 신호를 명확히 인식하게 합니다. 낮 동안에는 가능한 한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가벼운 집안일, 산책, 친구와의 대화처럼 몸과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낮잠을 자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수면 욕구가 줄어들어 오히려 불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피곤하다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저녁 신호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고 생각이 많을 때는 종이에 짧게 메모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떠다니던 생각들이 눈앞에 글씨로 정리되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만난 73세 송경희님은 매일 저녁 일기장에 오늘의 감사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 잠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루 루틴이 꾸준히 반복되면 몸과 마음은 이 시간에는 깨어있고 이 시간에는 쉰다는 리듬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숙면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건강하게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불면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잠을 억지로 청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자야 해, 자야 내일 괜찮을 텐데 하며 눈을 감고 뒤척이다 보면 몸은 오히려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뇌는 이건 휴식이 아니라 투쟁이라고 인식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이럴 때는 차라리 잠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졸음이 다시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침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눈은 빛을 보지만 뇌는 그 빛을 낮의 신호로 착각하기 때문에 잠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아직 깨어 있으려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면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생각 자체가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이럴 때는 오늘은 몸이 쉬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비록 눈을 감고 잠들지 않아도 조용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긴장이 풀릴 때 찾아오는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결국 불면을 이겨내는 핵심은 잠을 강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밤의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불면의 고리를 끊고 숙면으로 이어지게 하는 마음 이완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마음이 예민해지고 쉽게 긴장합니다. 이 긴장은 몸의 근육을 굳게 만들고 숨을 얕게 하며 결국 뇌에도 아직 쉴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숙면을 위해서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이완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호흡에서부터 가능합니다. 하루의 끝, 침대에 누워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때 머릿속으로는 하루 동안의 긴장을 내보낸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심박수가 내려가고 몸은 점차 안정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깊은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잠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중 작더라도 고마웠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식사, 혹은 잘 마무리한 하루의 일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음악이나 향기도 도움을 줍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 바람소리,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뇌의 파장이 안정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은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향으로 잠자리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프랑스 수면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사용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33분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자신에게 오늘도 부족했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 한 줄이 몸의 긴장을 풀고 뇌에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잠은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이완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따라가고 그때 비로소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을 극복하는 길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리듬이 내일의 수면을 만들고 그 수면이 다시 다음 날의 활력을 이끌어내죠.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햇살은 생체 시계를 바로잡고 밤에 잠들 준비를 하게 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밝아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이 좋습니다. 달걀, 현미밥, 과일, 견과류 한 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낮 시간 루틴에서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일이나 산책, 가벼운 정원 가꾸기처럼 일상 속 움직임이 몸의 리듬을 유지시켜줍니다. 만약 낮잠이 필요하다면 2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그 이상 자면 밤에 숙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카페인은 피합니다. 샤워나 족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세요. 이때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가까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엔 1분에서 2분 정도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숙면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루의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잠드는 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불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불면의 밤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고 그 속에서 혼자 깨어있는 느낌은 참 외롭지요. 하지만 그 긴 밤조차도 우리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갱년기 이후의 불면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조율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갱년기 이후 불면증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고 낮에 가볍게 움직이며 저녁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저녁 식사를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무엇보다 잠을 억지로 청하지 말고 마음을 이완하는 깊은 호흡과 감사 명상을 실천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져 우울감,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낮 동안의 활력과 건강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어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이후 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편안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빛을 열고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엔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잠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자장가가 되어줄 겁니다. 수면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잠을 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어느새 몸은 다시 편안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부디 따뜻하고 깊은 잠 속에서 편안한 쉼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